자, 네오셈입니다. 네오셈 CXL 분야의 대표 종목이죠. 이제 삼성전자하고 엮여져 있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CXL 분야에서 한 좀 많이 처져 있던 오킨스 전자 같은 종목이 아주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변동성으로는 이번 사이클에서는 엑시콘 같은 종목이 또 변동성으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서 이 엑시콘이 CXL 테마에서 가장 강한 종목의 역할을 보겠습니다만,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CXL 분야의 자타공인 대표는 바로 이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오셈. 그래서 단타를 하는 쪽이다라고 하면요, 단타를 하는 쪽이다라고 하면 이쪽을 노리는 게 좀 더 낫고요. 얘 같은 경우 어저께도 이제 세게 들어왔었죠. 이쪽 종목을 노리는 게 더 낫고, 그리고 조금 이제 홀딩하는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네오셈을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의 경우는 뭐 단독으로 이 CXL이라는 게 차세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 CXL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CXM 유로모픽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유로모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덩달아서 끼어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차세대 쪽이라서 현재는 돈을 그렇게 벌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CXL 같은 경우 주가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본다 그러면 저쪽 앞에 지금 최근 저점이요. 저쪽 앞에 보시면 작년 9월 저점 수준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이렇게 까져서 내려와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에서는 제일 먼저 올라 들어오는 이런 형태를 보였었던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도 자, 저기 살펴보시게 되면 자, 앞쪽에 저희가 대놓던 이 네임드 종목들이요. 이 TCK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차이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 여기에서 줄줄이 제가 쭉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쭉 추천드리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이클이 돌면 어김없이 실적이 돌아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테스, 테크윙.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네임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K스택 같은 기업들 마찬가지고 TCK도 그러고요. 다 반도체 사이클을 들으면 어김없이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만큼 실적이 똑같이 돌아가는 이런 기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모멘텀이, 실적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니까 계속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이 이렇게 쭉 달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네오셈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강한 종목이라고 하는 대표 종목 역할을 하고 있는 네오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주가를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보면 없어요. 전망치도. 자, 네오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흐름들을 보였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 보면 별별 없죠. 작년 같은 경우도 3분기에서 우리가 100억을 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렇지 3분기 100억 빼고 나면 요거는 이제 평준화 시켜버려서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이례적인 실적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납품 들어가면서 잠깐 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처지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종목 흐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등락형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라 그러면 저 네임드 종목부터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요걸 단타로 추가 CX리건 유로모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온디바이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뭐 제주 반도체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처지죠. 다. 자, 예전 같으면 완전히 미쳐서 돌아 들어갔을 때 제주 반도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이번 사이클은 조금 늦게 돌아 들어오고, 그리고 떨어지는 건 또 뚝 떨어지고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들이 먼저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쪽의 종목들이 아니에요. 이 구조가. 실적이 돌아 나오게 되면 아주 빠른 속도로 바로 돌아들어는, 방금 전에 앞서서 우리 반도체 네임드 시리즈 중에서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렸던 이 TCK 같은 종목들 지금도 나가고 있는 얘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테스 이런 종목들. 자, 여기 테스, 심텍, 대덕전자, 이 1차 밴드 종목들, 이런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이제 반도체들이 다시 날아가서 움직이게 되면 뒤에 이제 한 방씩 치고 따라 들어오는 이런 구조로 들어간다라고 놓고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뭐 이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CXL 쪽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몰입이 되어 계시는데요. 자, 차세대 쪽으로
CXL이 될지 뭐가 될지 모릅니다. 아직 유리기판이 될지 소캠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 현지 실적에서는 지금은 이 차세대 사이클 같은 경우도 계속 사이클이 다 달라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걸 이제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쪽에 뭐 이제 종목을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쭉 가지고 계시면 그냥 그 종목만 쳐다보게 되죠. 그 종목만.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종목만 봐. 남의 종목을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들어가게 될지 이걸 전혀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몰라요. 아직 누가 차세대가 누가 1등이 될지. 필옵틱스고요. 유리기판의 대표주. 그리고 네오셈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온디바이스에서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온디바이스는 제주 반도체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색깔이가 왜 이러냐?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유리기판 그리고 소캠의 대표주 차세대 주도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던 이 TLB 같은 케이스를 보겠죠. TLB입니다. 이 상태가 오게 되면 이게 보시다시피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금 돌아가면서 여기 같은 경우도 테마를 손안으로 돌려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앞쪽에서 보면 제일 먼저 나왔던 건 이게 CXL 쪽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흐름 보였었고요. CXL 그리고 이제 그 뒤쪽의 사이클에서 급격하게 올라 들어가는 흐름을 보였던 건 제주 반도체, 그렇죠? 제주 반도체. 그리고 그 다음 뒤쪽으로는 지금 초록색으로 나는 거 필옵틱스 유리기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소캠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 맨 밑에 쪽에 있는 TLB 소캠. 이렇게 사이클이 뱅글뱅글 돌아요.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이제 누가 메이저 쪽에서 누가 주도적으로 부각이 되느냐에 따라 이것도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고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 공통적으로는 모두가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똑같은데 다음에 HBM처럼 다음은 시장을 싹쓸이 하면서 들어갈 게 누구냐라는 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 종목만 가지고 계시고 그거만 내내 살펴보는 이런 흐름 가져가지 마시고요. 소캠 같은 경우에는 TLB 외에도 이전에 심텍 같은 경우가 있죠. 심텍과 TLB가 소캠의 대표 종목입니다. 나란히. 근데 심텍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소캠보다는 자 GDDR이죠. 심텍이 원래 DDR 대표라고 얘기를 들었잖아요. 심텍과 대덕전자 DDR 대표, 코스피의 대표 대덕전자 오늘도 올라 들어오고 있는 심텍, 코스닥 대표, 그렇죠?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테스, 유진테크 이런 애들이 낸드 대표주, 여기 DDR 대표주. 그래서 이 종목은 DDR 쪽의 모멘텀을 반영하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캠의 대표로는 심텍이 아니라 이 TLB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둘 다 되는 종목입니다. TLB 같은 경우. 그래서 요 4개 종목 정도는 항상 여러분들 관심에다가 넣어두시고 관심에다 넣어두시고 현재의 시장이 어느 쪽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느냐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쪽 같은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캠 같은 경우는 별 볼 일 없죠. 완전 별 볼 일 없죠. 여기서 완전 미쳐날 때는 요 사이클만 잘 잡아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사이클을 역사이클 타가지고 역사이클 타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개박살 나는 거예요. 여기 이런 장면, 이런 자리에서 이제 필옵스의 유리기판을 사야 될 자리에서 저 위쪽에 있는 네오셈이나 제주 반도체 이쪽을 들어가 있어서 잡혀있다라고 하면 개박살 나버리는 거죠. 필옵틱스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나머지 둘은 깨져 내려가고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바닥 쪽에서는 이제 가장 최근의 주가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 자, 이게 흐름이 또 조금 다르죠? 이게 저 위쪽에 있는 거는 TLB고요. 사이클이 이렇게 다 틀려요.
밑에 쪽에 이제 골고루 쭉 이어져서 반도 이건 전형적인 이제 반도체 업황 따라서 따라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러고 맴돌고 있습니다. 30일 기준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래서 요것들을 감안을 하셔서 현재 시장에 누구를 중점적으로 올라 들어가고 있느냐. 심택이라는 종목이 계속 가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죠? 심택 차트만 봐도 나오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관심 가지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심택하고 연결되어 있는 TLB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서 또 필옵틱스가 저 앞쪽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뚫고 돌아서 어제 이제 돌아 들어가는 이게 지금 가정 연결이 돼서 올라 들어간다 그러면 그럼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 여기 또 설명을 드렸죠. 어저께 유리기판 강세 섹터 얘기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럼 이쪽 같은 경우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이클이 다 틀려요. 그래서 요 4개 종목은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같이 넣어두고 살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요, 제주반도체나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뚜렷하게 그렇게 현재 실적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실상 개별 쪽에 개별 타마 성격을 더 세력주의 형태를 더 많이 띠게 돼요. 자, 심택이라든가 저런 종목들 같은 경우 TLB만 하더라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오셈이고요. 1050억에 160억 올해 같은 경우로 치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실적을 보이고 있고요. 자, PCB 기업인 여기 TLB 같은 회사들은 보게 되면요, 심택 같은 경우 볼 필요도 없고요. 자, 이렇게요. 다르죠? 여기는 전망치도 나와 있고요. 다르잖아요. 실적 전망 자체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튀어나온다.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래야 효과적인 공략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네오셈은 현재로 치게 된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반도체 업황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달렸다라고 놓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에서 이제 요 그림은 제가 그려 드렸었고요. 올라들어서 둘 들어가고 치고 빠져 나와서 못 들어갔죠.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채 못 들어갔어요. 원래는 더 갔어야죠. 위로 이 정도 선까지는 올라 들어갔어야 되는데 크기가 지금 가다 말고 지금 눌려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 위쪽으로 보게 되면 현재의 진행을 보게 된다 그러면 자, 이거 저점 여기는 맞고요. 이제 그 다음 진행에 문제가 되는데 이 구조에서는 참 이게 지금 다 나가리 된 겁니다. 이거 나가리 된 거 이거는 아니고 이제 비교해서 설명드리면서 그러는 그림이고, 자, 요렇게 들어가서 돼서 이제 현재 상태 된다면 삼산의 형태가 된 거죠. 자, 헤드앤숄더. 자, 빠져나오고요.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둘 올라 들어갔고요. 내려와서 넥라인에서 지지받고 오른쪽 어깨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오른쪽 어깨가 더 위쪽으로 올라 들어가 있으니까 일단은 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알 수가 없죠. 그럼 얘가 이제 위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저쪽에서 올라 들어가줘야 돼요. 특히 삼성전자가 그렇죠? CXL이라 그러면 하이닉스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CXL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 이 네오셈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삼성전자죠. 자, 세계 최초 CXL 메모리 검사 장비 삼성전자 납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나왔던 뉴스잖아요. 삼성전자의 장비 공급 이러면서 아까 그 작년 3분기에 이 실적이 나왔던 겁니다. 이러면서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그 빵 튀겨진 그 놀라운 실적, 서프라이즈 실적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을 늘려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런 서프라이즈 실적이 계속 나오겠지만 문제는 현재는 삼성전자가 이게 시범 정도 들어가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쪽에서 손 쓸 만한 여력이 못 돼요. 오케이.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에 달려있다, 이 뒤로는 삼성전자에 달려있다는 얘기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 테마형이 아니라 전자 따라 후발로 움직이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삼산으로 꺾여져 내려갈지 아니면 이 그림이 이제 이 앞에 쪽에 거 다 없애버리고요. N자형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될지 이렇게 잡아서 N자형으로 이렇게 그 구조가 들어가게 될지는 알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 친다라고 하면 이제 차선 유로모픽 같은 경우는 애초에 얘기할 만한 계제도 되질 않고요.
이게만 건조티 수준에도 못 들어가고 요 구조상에서로 친다 그러면 이 CXL이 앞선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사이클의 최강자는 CXL이 아니고 소캠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심텍, 대덕전자, TLB 이쪽 라인의 소캠이에요. 엔비디아 소캠 이쪽으로 지금 최강자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때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클을 모르죠. 그럼 모르면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천재투자팁에서 방향 다 잡아드리고 도움 드리고 있잖아요. 심텍 같은 경우 집중적으로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TLB 같은 종목 차세대 주도주가 될 거다라고 분석을 해드렸고요. 이거 다 나요. 네, 방향 다 잡아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셔서 이제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르고에 24명의 전문가, 코인 2명, 주식 20명. 그 주식 22명 중에 또 반도체를 기가 막히게 다루는 전문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 잘 보시는 분들, 삼성전자 이런 거 뭐 귀신같이 삼성전자 흐름 잡아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코끼리 아저씨 같은 경우 삼성전자 굉장히 자주 다루시는 분이죠.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반도체도 꿰뚫고 있는 분들 여기 줄줄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여기서 똑같이 방향 다 알려드리고 종목들 다 알려드리고 다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천재투자팁에서 방향을 잡아드리면 여러분은 이제 방에 쭉 들어가가지고 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는다든가 추천주 타령만 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전문가가 어떤 분야의 특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파악을 해두시면 반도체 잘하는 분 딱 나올 거 아닙니까? 반도체는 그분이 반도체를 잘하더라. 이런 거 이게 딱 해두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방향을 알려드리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 들어가가지고 이익 내고 그냥 물고 뜯고 씹고 즐기고 맛보고 즐기고 배도 즐기고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오르고 제대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클 다 다릅니다. 지금 보여드렸죠? 사이클 다들 주도주들도 사이클이 계속해서 순환돼서 돌아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 사이클에서 조선이라 그러면 다음 사이클에 이렇게 계속해서 사이클 바뀌는 거 제가 설명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이 아니라 조선 기자재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 다 드리고 있고요. 주도주 같은 경우도 계속 사이클이 조금씩 다 틀립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세요. 전력주하고 방산주하고 조선주하고 쭉 비교해보면 각기 다른 사이클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쪽도. 그래서 잘 보시고 잘 활용해서 큰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